오랜만에 바른미래당이 감히스럽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동안의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당내에 가졌던 많은 갈등들을 오늘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단합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정치권에서 반전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열흘 동안 이른바 감히스럽다라는 신조어 아닌 신조어까지 다시 돌게 만들었던 이 바른미래당 내홍. 자, 내용을 거듭했던 바른미래당이 결말은 감히스럽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감히스럽다라고 표현했는데 결국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오랜만에 바른미래당이 감히스럽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동안의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당내에 가졌던 많은 갈등들을 오늘 치유하고 회복하고, 바른미래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과의 어떤 형태로든 통합이나 선거연대를 추진하지 않고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출마할 것이다. 2019년 5월 8일 바른미래당 의원 전원이 오늘 같이 동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 의원님, 사실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한 그 시끄러운 해프닝의 출발점이었잖아요. 김관영 원내대표 팩스 사보임. 그랬죠. 이거를 강행하면서 다들 예상을 했어요. 저러다가 저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예상을 했었죠. 오신환 의원을 처음에 사보임하고 그렇죠. 그걸로 이미 내용이 불거졌는데 그다음에 권은희 의원을 의원까지. 다시 사보임하면서 굉장히 내용이 격화됐었죠. 네. 저는 사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사퇴하실 줄은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근데 좀 뭔가 사퇴를 하지 버틸 줄 알았어요, 않으면 더? 안 될 만큼 그 의원들의 뜻이 모아져서 네. 그래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사퇴하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사퇴하면서 저 사퇴의 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민주평화당과 함께 합당을 하거나 연대를 하지 않는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근데 네. 그럼으로써 그 바른미래당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어떤 의미, 제3지대 네. 그런 의미를 어느 정도 지키고 사퇴를 하기 때문에 또 바른미래당의 명분은 세운 채로 이렇게 사퇴하고 또 사퇴함으로써 책임은 지니까 네. 여러 가지로 조금 깔끔한 정리가 됐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요, 김관영 원내대표가요, 의원총회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퇴를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사퇴할 거라는 예상을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왜 마음을 바꿨던 걸까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나 연대를 염두에 두고 그 과정으로서 당권을 먼저 확보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김관영을 사퇴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라고 저는 봅니다.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자강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그렇죠. 다른 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를 하는 겁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바로 저렇게 버티고 선까지 그었던 김관영 원내대표가 결국에는 사퇴를 했어요. 근데 이 사퇴를 결정하는 데는 뒤에 4명의 여성 의원이 있었다. 그중에 권은희 의원이 또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권은희 의원이. 4명 의원들 보세요. 네. 권은희, 신용현, 김사마, 김수민. 대표 다 국민의당 계열인데 안철수 계열. 아하. 굳이 말씀드리면 권은희 의원은 사실은 안철수 의원의 몫으로 공천을 받았던 거고, 광주에서 네. 예전에 그 새정치민주연합 할 때도 그렇고, 나머지 3사람은 비례대표입니다. 그리고 네. 국민의당 비례대표도 안철수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 안철수 걔인데, 저 4사람들이 알려져 있기는 패스트트랙 전국에서는 김광원 원내대표의 손을 들어서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네. 그런데 저 4사람이 이번에 김관영 원내대표를 사퇴를 요구하는 쪽으로 의견이 바뀌면, 네. 그러면 사실 의원총회에서 표대결하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만약에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한다고 하게 되면 불신임을
의견을 제출을 하면, 그리고 저게 잘못하게 되면 일각에서 나오는 유승계와 안철수계, 어떻게 보면 저 바른미래당의 대주주 두 사람의 이제 연합전선이 형성될 수도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네. 그러니 아마 저 4명의 여성 의원들이 등을 돌린 게 김관영 원내대표에게는 조금 운실의 폭을 좁힌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손학규 대표는 어떡합니까? 이제 혈혈단신 혼자 남게 됐어요. 그나마 김관영 대표랑 같이 지도부 체제를 지금 밀어붙이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제 혼자 남게 됐네요. 15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네. 또 이렇게 뽑게 되는데요. 이게 바미스럽게 네. 또 손학규계의 어떤 원내대표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까지 어떤 진행되는 국면을 보면 손학규 대표하고는 좀 척을 지는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원내대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는데요. 일단 워낙 저 정당은 잘 이해가 예측이 잘 안 되는 정당이긴 하지만 워낙 바미스러워서. 예. 예. 그렇지만 만약 그렇게 우리 지금 예측대로 된다면 손 대표로서는 네. 원내대표와 이제 가는 길이 달라지기는 이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상당히 입지가 지금 좁아지는 그런 문제가 손학규 있습니다. 대표가 지금 입지가 좁아지고 힘이 빠진 건 사실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승민 의원이죠. 바른미래당의 이 탄생에 저와 안철수 전 대표 책임이 제일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도 저와 안 전 대표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그 점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손학규, 김관영, 그리고 유승민, 안철수 이렇게 대립각이었는데 거기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빠졌어요. 이겨 이렇게 되면 보이죠. 네. 바른정당계하고 국민의당계 그렇죠. 두 어떤 축이 오랜만에 같은 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네. 공격을 해서 김관영 원내대표를 몰아낸 형국인데요. 그러면 유승민, 안철수계의 연대가 이제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네요. 저도 바른미래당 참 예상하기 어렵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 처음부터 만날 때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바른정당 의원들도 그렇고 국민의당 의원들도 그렇고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네. 다르기 때문에 같이 연합이 돼서 어떤 바른미래당 새로 이끌어갈 가능성은 네. 지금 한 번의 성공은 있을 수 있지만 또다시 완전히 융합이 돼가지고 바른미래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 다만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안 나가려고 하다 보면 그렇죠. 또 이렇게 안 나가다 보면 또 될 가능성도 그런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웃지 못할 슬픈 얘기네요. 그러니까 정치 자금, 돈, 네. 정당 돈 때문에 계속 있다 보면 또 어떻게 같이 갈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